이제 오늘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선업의 미래라고 여겨지는 이 쇠빙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한번 수에즈 운하 물류 대란이 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서 대안으로 이 북극 항로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북극 항로를 지나가려면 이 쇠빙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 쇠빙선에 대한 얘기가 줄을 잃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 작년부터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 쇠빙 LNG 운반선 시장 역시 각광을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쇠빙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 LNG 운반선보다 1.5배는 비싸기 때문에 이제 같은 LNG 운반선을 팔아도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 자체가 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쇠빙 LNG 운반선이 이 바다에 풀린 배가 많지 않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국내 3, 4만 이 배를 건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없던 매출이 생긴다는 관점 때문에 이 쇠빙 LNG 운반선은 이 조선업의 미래라고도 좀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이 운반선도 뭐 만능은 아니었던 게, 일단은 이제 한 가지는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였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북극의 엄청난 영하의 온도를 견딜 수 있겠냐는 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극 항로 얘기는 뭐 작년에서야 수에즈 운하건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재조명이 되는 거지, 이제 이미 2017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던 이벤트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좀 남반구로 지나가는 게 뭐 별다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절상 여름에만 좀 일시적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작년부터 이 항로가 이제 재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수에즈 운하가 막힌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바로 이 북극해 주변에는 보시는 이런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북극해는 세계 최대 이제 가스 매장지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항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국 내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야말 지역인데요. 러시아의 야말 지역인데, 이 야말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 러시아의 야말 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운반하려고 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야말이라는 단어는 이제 러시아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특히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는 이 주변 인근까지 포함해서 이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이 약 30%가 매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향후 러시아가 뭐 여기서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서 나른다면 결국에 그 규모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선박 수주 분량 역시 클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수주하는 배는 이제 일반 LNG 운반선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배나 비싼 이 쇠빙 LNG 운반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의 쇠빙선은 선박이 얼음 위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부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앞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밀고 나아가면서 이제 얼음을 직접 깨면서 운항하는 배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은 앞에서 이제 쇠빙선이, 그러니까 쇠빙 운반선 말고 이 쇠빙선이 경호원처럼 이제 얼음을 깨서 길을 만들어주면 이제 LNG 운반선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쇠빙선 업체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그 이용료를 50%나 올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를 이용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항료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담은 죄다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국내 조선사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쇠빙선이랑 LNG 운반선을 합쳐서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걸 이 대우조선해양이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보내는 LNG 가스 밸브도 쥐고 있고, 그리고 또 쇠빙 LNG 운반선 같이 이 배로 실어서 보낼 수 있는 하이테크 LNG 선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LNG를 무기화 삼아서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공존해 있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쇠빙 LNG 운반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쇠빙 LNG선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뭐 조선의 미래다,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추앙받고 있었지만은 이제 한계도 뚜렷해서 이제 과연 기술력 극복이 좀 언제쯤 되려나 하는 관점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건조된 배를 보면 이런 우려감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느린 속력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제 일전에도 한번 다뤘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흔히 그 배가 가는 거리를 계산할 때 이 노트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노트라는 거는 배가 1시간에 가는 거리를 계산한 것으로 제 1노트는 한 1.8km 정도를 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LNG선은 한 18에서 19노트, 그러니까 한 35km 정도를 가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은 약 44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쇠빙 LNG 운반선은 얼마나 되는 속도로 갈까요? 그동안 현존하는 그 가장 좋은 러시아 선박이라고 해도 고작 한 2에서 3노트, 그러니까 1시간에 한 3에서 한 5km 정도밖에 못 갔는데 만약에 이제 항로를 잘못 진입해서 후진했다가 다시 얼음을 깨면서 가기라도 하면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한 그 수주한 쇠빙 LNG 운반선을 보면 이 속도가 최대 5노트, 그러니까 10km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속도가 거의 2배나 빨라진 거죠. 아니 뭐 시속 5km로 가던 게 10km로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의 쇠빙선은 선박이 얼음 위를 타고 올라가서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부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쇠빙 LNG 운반선은 얼음을 밀고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얼음을 직접 깨면서 나오는 속도가 10km 정도라는 배라는 의의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북극 항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북극 항로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북극 항로로 움직이는 속도랑 기존의 이 밑으로 움직이는 항로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거리적인 이점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러저러한 거 다 차치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수에즈로 가면은 한 53일, 그러니까 이쪽 항로로 가면 한 53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제 이 위 루트로 가면 한 20일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속력을 가능케 한 이제 프로펠러인데요. 이게 이제 앞 뒤로 이제 뒤집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정속 주행을 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기술적 해자는 나중에 한번 길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온도가 있는데요. 이 야말 지역은 이쪽 지역은 이제 북극이랑 거의 근처잖아요. 그래서 이 야말 지역은 온도가 영하 50도인 그 50도 이하인 날이 대부분이고 1년 중에 한 10개월은 이 얼음의 두께가 한 5m인 날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 2달 정도는 그 두께가 한 2m 정도로 이제 얇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배가 얼음을 부수고 지나가는 이런 쇠빙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외부에 노출되는 장비나 부품들이 영하 50도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엔진이나 기관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외부 공기를 좀 순환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너무 추운 공기가 들어와서 장비에 손상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우면 작동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이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은 기술을 보면 일단 해당 온도에 버틸 수 있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내부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 공조실도 새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아무리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내부는 계속해서 5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이 공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기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건조해서 넘긴 그 쇠빙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러시아 선주들이 했을 텐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온도를 맞추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이제 라니냐 현상 때문에 이런 어떤 온도가 더 극한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한 테스트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쇠빙선 따로 LNG 운반선을 따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쇠빙선이랑 LNG 운반선을 합친
이 쇠빙 LNG 운반선을 만들어준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러시아 선주들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이 쇠빙 LNG 운반선을 드디어 건조를 하면서 이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는 방금 살펴본 이제 거리적인 페널티랑 이제 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2야말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수주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그 쇠빙 LNG 운반선에서 불거진 이슈를 해소한 국내 조선사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